나의 연진아. 연진이의 조상님으로 추정되는 그녀에게는 전재준, 하도영, 주여정이 아닌 3명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얘네 아닙니다. 꽃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선비 3인방이죠. 빛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저기 모여 있었네. 환하다. 아주 환해. 난 오른쪽. 치이고 싶어. 저 오똑한 콧날에. 난 가운데 빠지고 싶어. 보석 같은 눈망울에. 선망의 대상인 미선비 3인방에게 둘러싸인 그녀. 처음 뵙겠습니다. 매월이라 하옵니다. 우리끼리 치고 싶은데. 미안하네. 다 같이 치면 더 재밌을 텐데. 뭘 자꾸 친다는 거야. 그 어떤 여인이 다가와도 꽃선비 3인방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윤단호. 그런데 그녀는 이 세 사람과 한 지붕 아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단호는 조선식 쉐어하우스 객주 이화원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SBS 월화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 조선에선 많은 의미로 유명한 객주 이화원. 이곳에는 각자 연유로 선비 3인방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이 급제생을 대거 배출해낸 명문객주라던데 그게 참이오. 급제생이야 있지요. 그게 누구요? 저희 아버지요. 야, 또 누가 있어? 없나? 찬이 좀 부족하죠. 국은 넉넉하니. 국 말고 누가 있어? 어찌 자꾸 존대를 하십니까? 말씀 편히 놓으셔요. 저도 편히 오라버니라 부르겠습니다. 오라버니? 아니 뭐 한 집에 머물게 됐으니 서로 편안하게. 부쩍 친한 척을 하는 게 부쩍 수상한데. 웃을 때 올라가던 입꼬리. 내 기밀 하나 말해줄까? 없어. 그 한 명이 전부라네. 뭐 물론 단호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야 종종 유생들이 드나들었지. 좀 의외긴 하지요. 양반가요식이 객주일을 한다는 것이. 뭐 살려면 별 수 있었겠나. 부친이 남긴 거라곤 딸랑 이 집 한 채뿐이었는데. 양반집 막내딸 단호가 객주가 되는 선택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 모릅니다. 13년 전 폐쇄선 이설이 탈주했다. 동이 트기 전에 주사해야 한다. 그것이 이 대업의 완성이다. 목자에 대한 욕망으로 피로 물들었던 조선.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 도망친 폐쇄손 이설이 숨어들었던 곳이 바로 지금의 객주 이화원이었죠. 너 누구야? 이름을 묻는 것이냐? 당연하지. 상중에 숨어든 건 너잖아. 처음이다. 내 이름을 부르니는. 말하기 싫다. 그거지? 그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폐쇄손 이설을 당시 어렸던 단호가 지켜주었었죠. 복실아, 천천히 먹어. 여기 많으니까. 그때 혹 이곳에 사나이 하나가 도망오지 않았느냐? 못 봤는데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우리 복실이가 워낙 사나워서 먹을 때 건들면 사람도 묵니다. 갔어. 그렇게 단호의 기지로 이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날 구해준 것이냐? 네가 처음이어서 우리 아버지 보러 와준 사람. 너도 누굴 떠나보냈어. 두 분 모두.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기로 말이죠. 다음에 다시 보면 그때 알려주마. 뭘? 내 이름.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단호의 생활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합격의 이화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화원. 이화원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단호의 말과는 달리 하여튼 저쪽 그 집부랑은 그 얘기 못 들으셨으니까요. 귀신 들린 집. 공정 경쟁 모르나? 공정. 공장은 개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유명해진 이화원. 저희 이화원은 전원 급제, 소수 정예, 숙식 제공 딱 맞춤으로 해드리는. 딱 전기 빼먹기 좋겠네. 양반집 아씨라는 명함도 내려놓은 지 오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쭉 단호는 먹고 살기 위해 발로 뛰고 있었죠. 그 순간 낭자, 이게 무슨 개고생이요? 나한테 시집오면 만사 편할 것인데. 어디서 개가 짖나. 대체 얼마면 되겠소? 말해보시오. 얼마면 날 서방으로 봐주겠소. 패고 싶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운명의 사내들이 곧 이화원으로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낭자는 대체 몇 번을 찍어야? 찍지 마셔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혼인도 전에
흠집 내기 싫었는데. 신내가 진동합니다. 신소리를 자꾸 해대니. 결국 육봉달 선생은 힘을 써서라도 단호를 부인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손 내밀 때 잡으시오. 나만한 남자 없다니까. 하지만 그때 누군가 단호에게 내민 또 다른 손. 이게 돌았나? 내 종종 듣는 소리긴 한데 이 자식이. 어쭈. 이 자식이. 넌 오늘 짐승인 줄 알고? 그래. 끝장을 한번 보자. 에? 줬어? 결판 한번 내주 오늘. 이름 모를 사내는 당당히 야! 잡아! 야! 잡아! 그들의 눈을 따돌리며 단호의 손을 꼭 잡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선비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리 보지 마시오. 난 괜찮소. 낭자를 구하기 위한 내 전략이었어. 제가 선배님을 구하는 것까지도요? 의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까? 이카 솜주먹에 맞아봐야. 다짜고짜 단호 앞에 나타나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도와준 선비의 정체는 이분은 절 구해주신 우전시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어. 선비님, 해가 벌써 중천입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김시열. 애양인 아침에도 어여쁘구나. 아, 선비님도 참. 그럼 또 보자꾸나. 과거 시험 준비는 핑계일 뿐 매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싶은 조선의 욜로족이었죠. 물론 외상으로 말이죠. 아이고 돈 안 주시면 오늘 곱게 못 나가십니다. 외상으로 하겠네. 하지만 계속되는 외상에 시열을 받아주는 곳은 이제 찾기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오늘도 외상으로 도망치던 중 단호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난 괜찮았어. 오해가 있을 거요. 들어가.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꽃선비가 단호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이 남자 이름은 강산. 강산은 문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날아온 손놓기 함께 나타난 빡빡이 아저씨. 그 가진 거 다 내놓으면 내 길은 내드리지. 응, 내 주지. 같이 고개를 넘어주는 주권으로 5냥이나 주었지만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조선의 엽전 루팡들. 그래서 강산은 자신의 실력을 조금 뽐내보기로 하는데 꺼지지. 출중한 무의 실력과 수려한 외모, 빛나는 인성은 덤. 덫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나눠주시오. 그렇게 무사히 고개를 넘어 도착한 이곳에서 강산은 단호의 눈에 띄게 되는데 왕건이다. Nuclear launch detected. 잡아주나요? 또 좀 잡아줘! 역시나 문과시험 지원자답게 쉽게 피하는 강산의 몸놀림. 좀 잡아주지. 그렇게 단호는 강산을 객주에 머물게 하기 위해 작업을 치기 시작하는데 묵과생유? 거머리요? 묵을 빵은 정하셨소?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네. 아직 못 구하셨으면 닭주도 한 사발. 예.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오늘 밤. 부끄러움을 모르는군. 연진아. 한양 여인들은 다 이런가? 귀하신 분 같은데 이런 누추한 주막에 묵기엔. 이보시오. 어디 가시오? 그때 더 이상 손님을 놓칠 수 없던 단호는 결국 강산의 짐을 자신의 객주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먼저 도착한 이화원에는 단호를 반기는 또 다른 꽃선비가 있었으니 종묘 성수 조묘 여자시증 역대라. 이 사내의 이름은 정유화. 몸에서 흐르는 귀티하며 온화하며 자상한 성품, 심지어 총명함까지. 이제 오느냐? 유아오라버니 우리 아까 눈 마주치지 않았나? 정룡 제 눈빛 못 읽으셨어요? 뭔데? 밥 먹는 개와 책 읽는 선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개? 제 말의 방점은 책 읽는 선비라고요. 뭐 읽고 계셨어요? 그냥도 너
단우야, 난 네가 너무 힘든 일은 하지 않았으면. 오라버니. 어? 저도 저 아래에 있는 책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양반댁 선비의 정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전 다 이해합니다. 오라버니도 어엿한 성인이신데. 뭘 이해해? 사내들의 호기심? 단우야,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날 밤 강사는 단호가 자신의 집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화원으로 향하게 되고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다시 단호를 마주하게 되면서 도둑놈. 단호는 또다시 강산의 품으로 돌진하게 되는데 하지만 주방에서와는 달리 단호를 품에 안은 강산의 모습은 마치 신나면 더 까매지던 눈동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아름답던. 한양 여인들은 원래 이리도 적극적인가? 예? 짐 훔쳐 달아난다고 짝이 되진 않아. 짝이요? 무슨 짝? 헐짝? 장난하나. 아, 짝 SBS 거였지.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던 남자 1호와 여자 1호의 대화. 그러니까 선비님이 선녀고 내가 나무꾼. 그 순간 저는 아씨! 아유, 곳에 올라가셨어요? 다 고쳤어. 이제 물 살 일 없을 거야. 도둑이라 생각했던 낭자의 정체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얼마만에 손님인지. 뭐하는?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은 없었다는 오해가 풀리게 되자 단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객주를 홍보하게 되는데 과거객 전문 보행객주 이화원. 그저 손님을 찾았을 뿐인데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뻔뻔하게.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낚이지 않자 단호는 필살기를 쓰기로 하는데 하룻밤에 한 냥입니다. 뭐? 묵고 가시지요. 잠이 오겠나? 도적대 속으로. 초특가 할인에도 넘어오지 않는 너란 선비. 곧 인경도 칠 테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오는 통금의 종소리. 강사는 이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죠. 한냥 닷전입니다. 방금 한양이라고. 인경을 치지 않았습니까? 선비님 발은 묶였고 묵을 곳은 여기뿐이고. 그렇게 이화원으로 들어가는 길 가까이 다가오는 낯익은 목소리. 아이고 남자! 이리 또 보는구려. 선비님은 바로 육봉달 박희순의 손길에서 구해준 시열이었죠. 시열은 선비답게 말합니다. 며칠만 좀 묵게 해주시오. 지금은 가진 돈이 없네만 추후에 반값을 꼭 마련토록 하겠소. 하지만 외상 절대 사절. 아직도 땀이 통통 부은 것 같소. 딱 하루만입니다. 이렇게 각자 연으로 3명의 선비가 이화원에 모이게 되는데 참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별채는 가지 말아주셔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알겠소. 선비님도 약속해 주시어요. 그래야겠소. 한간에 떠도는 이화원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 그날 밤 강사는 이곳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되는데 내 옆방 묵는 669라고 하네. 이 선악으로서 자네에게 알려줄 것이 많을 듯하여. 조반은 진시, 중반은 오시, 석반은 유시, 통금은 해시, 학습은 자율, 평소엔 정수, 안치는 뒤편, 별채는 금지. 여기서 핵심. 달새는 세냥, 석달치 선물. 잠깐. 달새가 3냥이면 그 엄청 저렴한 것이지 충촌에서는. 한양 닷전입니다. 하룻밤에. 결국 초특가 바가지에 낚여버린 태어. 다음날 아침 선비님. 이번에도 그저 구멍난 문이 신경 쓰여 들어간 강산이 묵고 있던 방. 목검 하나가 단호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왜 진검을 안 차시고 단호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런 목검으로 수련이 되려나?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 하지만 또다시 강산의 눈에 들어 궤도의 모습. 그런데 가장 어리고 예쁠 때 결혼을 하겠지? 조건 좋은 남자를 골라서? 또다시 가까이서 본 강산의 모습에 나대기 시작하는 단호의 심장. 말을 하지. 네? 그래도 탐났으면. 탐나면요? 숨기려고. 걱정 마셔요. 탐나서 온 것은 아니니. 도둑은 아니다? 네. 제가 어딜 봐서 도둑... 그럼 사기꾼인가? 뭐요? 방세가 얼마인지 똑똑히 들었거든. 어떻게 하면 보름이 하루가 되지? 하면 보름 동안 계셔보시죠.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이화원의 진가를. 뭐? 눈썰미도 없어 뵈는데 청수라고 똑부러지게 할까? 어머, 모르셨구나. 이게 제 전문인데 한번 해드릴까요? 똑 부러지게? 청소요? 뭐
팔이라도 부러뜨릴까 봐요? 웃을 때 올라가던 입꼬리. 한편 궁 안에선 천천히 조심하고. 형과 동생 모두를 죽이고 얻게 된 지금의 왕자를 이을 아들을 낳기를 원하며 출산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기가 보이진 않습니다. 스님의 얘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이달을 넘기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 했어. 허나 용종을 억지로 꺼낼 수는 없사옵니다. 원자를 고대하는 전하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어. 그렇게 후궁 박귀인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대비를 해야겠네. 만일을 위해서. 박귀인의 말처럼 피해 칼로 얻게 된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자신을 이을 후사가 필요했지만 원자는 태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하, 천상의 소리에 귀가 호강하옵니다. 그렇게 오직 권력을 탐했던 왕 이창은 주와 세계에 미쳐 진정한 폭군이 되었죠. 내 다른 것도 호강시켜주랴. 전하, 좌상 신호는 들었사옵니다. 그 등이 올랐건만. 또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으니 석 달 전에 폐쇄자 이평의 기일에 묘소를 찾은 젊은이가 있었사옵니다. 이설이라 생각되어 급히 쫓다가 바로 13년 전 유일하게 죽이지 못한 폐쇄손 이설. 중촌에서 놓쳤사온데 이설이 한양에 나타나. 이설은 지금의 왕권을 타당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과거 시험으로 많은 선비들이 몰리던 틈을 타 13년 만에 한양의 모습을 드러낸 이설을 찾기 위해 좌의정은 한성부를 움직여 이설을 추적하기로 합니다. 이설은 중촌의 객주와 주막, 기방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야. 폐쇄손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그를 이용해서 말이죠. 먼 걸음하시었소 상선. 상선이라니요. 궐을 나온 지가 10수년입니다. 말씀 낮추시지요. 그렇게 선비들이 머물 수 있는 중촌의 객주와 주막을 직접 찾아가 상선을 통해 확인하기로 하는데 명단은 부영각에 머무는 선비님들의 신상을 적어두었사옵니다. 이렇게 궁 밖으로 이설을 찾는 한편 아닙니다. 여기 스토리상 유력한 이설 용의자로 보이는 두 선비. 에헤이 선비님도 앞날이 궁금하시면 요 새책방이 아니라 무당집을 가셔야죠. 쉬고 할 수 있으면 어찌 참이슬하겠어. 어느 쪽이 궁금하시오? 조선의 미래, 본인의 미래. 조선의 미래에서 조선의 백성에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어? 그검으로 무과시험은 합격할 수 있겠어? 배제 않고도 이기는 법을 찾는 중이오. 배제 않고 이긴다. 그런 법이 있어? 아니, 그런 세상이 있어? 없음. 해서 살아보고 싶소.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의 마음인지 또 다른 마음인지 모른 채 돌아가는 길. 이거 놓으시오. 여기 내 아기가 있단 말이오. 무슨 기박의 아기가 있다고? 유아는 한 여인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님, 아는이요? 내 맨천시켜준 본가의 몸종이야. 남편이 부영각서 노름빛을 졌는데 피덩이인 제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유아와 강사는 부영각으로 향하게 되는데 동작금 빗장백이냐? 이번 달 반값에서 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왜요? 방패시계요? 마침 그곳에 있었던 단호와 시어를 만나게 되고 단호는 수상함을 감지하게 되면서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애부터 찾아야지. 내 먼저 가보검세. 잠깐, 무슨 작당이에요? 뭐가? 그런 거 없는데? 장난하나. 결국 두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을 단호와 시얼에게 말하게 되고 네 사람 모두가 터져 그들이 데려갔던 아이를 찾아보기로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아이. 그때 수상한 여인이 나오던 방을 확인해 보니 정말 그곳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단호는 곧장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이가 없어졌어요. 1초 만에 그들에게 발각되고 마는데 왜 놈이냐? 그 순간 단호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제압당한 무리. 그리고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 복면의 사나이는 단호가 탐냈던 목검을 꺼내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 지 못했죠. 뭐야 이런 얼뜨기는. 뒤지기 싫으면 애부터 내놔. 랜선 정리 완료. 그리고 역시나 당연하게 복면의 남자는 모두가 예상했던 남자 강산이었죠. 괜찮아? 가자 그럼. 그렇게 이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찾았구나. 가자. 가자.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쁨도 잠시. 그날 밤 이어원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의 물건들로 딱지를 치는 상황. 이게 무슨 짓이야?
무엇이오? 이제 오셨네. 무슨 짓이냐 묻지 않소. 참호정과 것들이 빚 받으러 왔지 뭐하러 왔겠습니까? 뭐요? 없던 빚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단 말이오. 저승에서 뚝 떨어졌지. 은자 백냥. 은자 100냥이면 지금의 시세로 자그마치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별채가 저쪽이었나? 가지 말게. 행여 원기가 쉬어도 난 책임 못 지고. 하지만 절대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그딴 개소리를 믿어? 별채는 아니되네. 내 직접 배들이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겁도 없이 단호를 뿌리치게 되는데 감히 네에게 손을 대느냐? 안 된다잖아. 꺼져. 괜히 후회하지 마요. 어느새 똘똘 뭉친 이하원 3대장. 같은 시각 이설을 쫓고 있던 자들은 그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소. 젖먹이 때부터 봐왔사옵니다. 그 얼굴 어찌 있겠습니까? 어느새 이하원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설을 보신 적이 있사옵니까? 딱 한 번. 다시는 마마를 못 뵐 줄 알았는데 그간 무탈하셨나이까? 홀로 무탈하였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손 마마께서는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내 금방 가봐야 하네. 어찌하여 나를 만나자고 하였는가? 14년 전부터 줄곧 이설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추적자들. 그날 밤도 지금과 똑같이 상선을 이용해 이설을 눈앞에서 마주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세손 마마. 남은 자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명이여, 폐쇄손 이설을 즉시 참아라. 부사들은 검으로 세상을 바꾼다 들었어. 날 죽여 바뀌는 것이 대체 무엇이오? 부사에겐 죽은이고 세상이다. 이창의 시대도 결국 저물 것이오.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이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의문의 파수꾼. 그는 단 하나의 칼자루로 이설을 쫓는 추격자들을 전부 몰살시켰고 동시에 장태와의 분노와 복수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가 몰살한 추격자들 중에는 장태와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연아, 너라, 연아, 연아! 오직 왕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이설을 향했던 칼은 그날 이후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다준 이설과 파수꾼을 향한 복수의 칼로 말이죠. 그렇게 오직 이설과 파수꾼을 찾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의 3명의 선비가 있는 이화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성부에서 나왔소. 한양 객주에 역적에 숨어들어왔다는 고변이 있어서. 역적이라니요. 이화원엔 그런 자는 없습니다. 그래야 할 것이오. 이 객주가 무사하려면. 잘 보게. 예. 그렇게 3명의 꽃선비는 상선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가? 여긴 없습니다. 확실한가? 예. 제가 믿을 수 없는 상선의 진원. 대안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호패를 좀 보여주시겠소? 그런데 유한은 선뜻 호패를 꺼내지 못하는데 보여주지 못할 연유라도 있나? 나주정씨라 혹 부친의 함자가 대사원을 지내셨던 정윤대감이옵니다. 그때 인경이 울린 지 한참인데 공무엔 밤낮이 없습니까? 강산의 한마디가 태화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모든 시선이 강산에게 쏠리게 되고 호패를 확인해보니 강산은 사실 안양 사람은 아니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스무고개가 시작되고 한성부에 끌려가야 말할 텐가? 제천에서 왔으마. 제천이라 거긴 진주 강씨 집성촌이 있다지. 제천 현감 이름이 강기갑이옵니다. 저희 집안의 어르신이시오. 그렇구만. 의심을 사기엔 너무나 완벽한 신분. 저기 저도 있는데 김시열입니다. 김홍익 때 가면 14번, 15번째. 서자겠지. 예, 서자. 그런데 분명 이곳에는 없다던 상선의 말과는 다르게 3명의 선비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충촌을 다 뒤졌는데 이설의 머리칼 하나를 못 찾았어. 좀 기다려 보시지요. 곧 잡힐 것이니. 상산, 난 쓰임이 없는 자를 곁에 두지를 않네. 잘라버리지. 아래는 이미 잘렸으니 뭐요? 이보시오. 위가 낫겠군. 그렇게 태화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설을 잡으려 하고 이화원. 태화를 본 이후 변해버린 단호의 표정. 이보게 어디에서 오시었나 댁들은 알아야 빚을 갚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부영각입니다. 부영각, 그곳은 한양 최고의 기방이자 객주이며 부영각? 장태하가 실질적인 주인인 곳이었죠. 다음날 아침부터 단호가 자리를 비운 이화원에선 음식의 모양을 한 쓰레기를 마주하고 있는 손님들. 왜 이곳에 손님이 없는지 알 수 있는 하루로 시작하고 있었죠. 단호가 집에 없나 보. 예, 잠깐 외출하셨어요. 이거였구나. 많이들 드시게. 만두 맛이 아주 일품이네. 무렵애들이 또 오면 관아에 바로 신고하게. 예. 단호는 왜 시집을 안 가나? 하긴. 아, 양친이 안 계시니 혼처를 알아봐줄 분도 없고 뭐 여차저차 늦어졌습니다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법이네. 내가 알아봐 줄까?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 사내들이 많으니 뭐 가까운 데서 찾아보는 것도. 가까운 얼굴만 보고 있어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아주 말없이 상처를 주네. 아이고, 만두나 좀 더 드시지요. 아니 한편 단호는 부영각에 직접 사실 확인을 위해 들르게 되고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리리까? 됐소. 내 아버님은 이런 곳에서 빚을 지실 분이 아니오. 예, 부영각에 진 빚은 아니옵니다. 허면 아셔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실 텐데. 말해 보시오 얼른. 장태와 판관 날이십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한성부 장판관 날이라 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난은 굿불과도 같답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지요. 터진 솔기를 메운 흔적은 엿보이기 마련이니. 사회적? 약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아씨께선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시단 얘기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이화원을 내놓으시지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이화원. 그럴 순 없소. 내 누가 뭐래도 이화원을 지킬 것이오. 결국엔 빼앗길 겁니다. 이화원보다 더 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단호에게 이제 전부가 되어버린 이화원. 이것만큼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기에 단호는 무작정 태화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물증이 필요하다. 예, 어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겠나이까. 사실 단호는 태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비가 직접 써준 차용증이다. 필체는 맞으나 없는 살림의 후학들을 돌본다며 내게 빌려간 것이다. 이제 너도 어린아이가 아니니 네 아비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래전 네 아비와 약조를 했었다. 내 아들과 원의 장녀 둘을 맺어 사돈지간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주기로. 허나 정원만한 채 홀례는 치르질 못했고 여전히 빚은 남아있으니 그건 이댁 아드님께서. 닥치거라! 정원을 했으면 우리 가문의 사람이다. 수절을 하더라도 내 집에서 했어야지. 나리. 너희 언니는 병을 핑계로 이화원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세상을 등졌지. 그러니 너희 가문과는 사돈지간이 아닌 게다. 그렇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 두 귀로 듣게 된 사연. 단호는 이화원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보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돈이 나올 구석은 1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화원에는, 아니 단호의 곁에는 3명의 꽃선비가 있다는 사실.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오라버니, 제대로 됐나 확인해봐. 이 손 놔주셔요. 맞지? 근데 기척을 좀 하고 다니시죠. 울었어? 아니요. 안 울었거든요. 울었구만 뭐. 보통 이럴 땐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던데 오라버니는 꼭.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못나 보여 아주. 한편 유아도 단호를 돕기 위해 돈을 구해보지만 난데없이 찾아와선 돈이나 내놔라. 빌려만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아니? 니깟 놈한테는 한 푼도 아까워. 난 네 놈이 처음부터 싫었어.
아버지가 숨겨놓은 자식이라고 널 데려왔을 때부터.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던 가문의 선비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안고 있었죠. 그날 밤 궁 안에서는 잠깐.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궁 안으로 들어가는 갓난아이와 함께 들려오는 소식. 전하, 박귀인이 무사히 해산하였다 하옵니다. 아이는 감축들이 옵니다. 왕자 아기시 옵니다. 하지만 그대 팔자엔 아들이 없어. 머릿속에 맴도는 무당의 한마디. 후사를 볼 수 있겠나? 그대 팔자엔 아들이 없어. 내 이놈 무례하구나. 되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대의 일신, 그것이 매우 위태롭소. 뭐라? 찾지 마시오. 그대가 지금 찾고 있는 자, 그대를 떨게 하는 자. 그 무당은 이창의 미래를 전부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궁밖 이화원에서는 이곳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사주단자 아니야? 며칠 전 단호를 돈으로 사겠다던 박희순이 보내온 프로포즈였죠. 어서 말씀을 좀. 혼인을 청하오 남자. 이화원의 빚이 가득이란 소문을 들었소. 내게 시집 오면 은자 100량. 내 당장 갚아주겠소. 옹생원. 옹생원. 눈이 이래 갖고 아시디만 졸졸 쫓아다니는. 단호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화원은 지킬 수 있었죠. 난 됐어. 그냥 마셔둬. 이 수정과도 이제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아까 그 사주단자는 누가 보낸 거야? 사주단자. 그렇게 이화원에 있는 모든 사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여 말해봐. 사내는 사내가 봐야 잘하는 법이라고. 나중에요. 수심이 짙은 게 사내가 아주 박색인가 봐. 하긴. 이곳 이화원은 질투의 성지가 되어갔는데, 뭐야? 안 먹는다며? 마음이 바뀌었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이제 객주의 주인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어디 가셔요? 저자에 저도 저자에 볼 일 있어요. 같이 가요, 오라버니. 잘 됐네. 안 그래도 혼자 가기 심심했는데. 아우 심심해. 오라버니도 같이 가실래요? 좋지. 오랜만에 콧바람도 쐬고. 오랜만은 아니지 않나? 자네도 가게? 나도 볼 일 있어. 왜? 검이라도 갈러 가는 거야? 검 말고 다른 걸 확 갈아볼까? 어디? 어디든. 그렇게 이화원 3대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저자나들이를 가게 되고, 참 좋은가 봐. 뭘 말이냐? 이화왕 영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곳에서 이화원 팬 모두가 그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공들여 만든 것이네. 재료도 아주 귀한 것들로만 썼고. 여기 있습니다요. 단량이라니 이걸론 재료값도 안 나오네. 그러지 말고 10냥에. 은자 100냥! 은자 100냥이 사주겠어. 내게 시집만 온다면 어차피 낭잔 내 품 안에 안기게 돼 있어. 뭘 믿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가난에 찌든 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야. 뻔하잖아. 응? 야, 고데기 꺼낸다 조심해라. 그만 좀 튕기지. 그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유아가 나서게 되는데, 뭐야 넌? 그만하시오. 하여튼 추잡스럽긴. 유아와 시열은 선비의 품격을 보여주며 그를 조용히 돌려보내려 하지만, 얌전한 얼굴로 사내를 몇이나 홀리는 거야. 그 순간 야, 옹생원! 뭐? 옹생원? 그래 너. 무례하고 무식한 너 말이야.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뭐지? 이 서늘함. 암만 세상이 변해도 혼인은 사람이랑 하는 걸세. 뭐? 나 사람 아니야? 금수한테 시집갈 바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게 낫지. 왜 갑자기 말을 놓지? 멍멍이한테 존대하는 사람도 있나? 파이팅 박연진! 청혼은 거절일세. 멋지다 연진아! 그렇게 멋진 거절 의사와 함께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뱉긴 하지만, 무슨 일 있어? 일은요? 가요 얼른. 결국엔 빼앗길 겁니다. 이화원보다 더 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큰 것이라. 그 순간 단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잘 보게. 여기가 마지막이니. 분명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태화의 모습에 단호는 곧장 정보를 모으기로 하는데,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자는 누군가? 예전에 임금 모시던 내관이랬나? 내관이
역적을 찾는다? 그렇게 단호가 태아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던 그 시각, 정말 이래도 될까요? 바보도 아닌 처자를 못 삼아다 뒤탈려도 남은 기둥이들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넘어가지 않던 단호의 뒤를 따라 원할머니도 울고 갈 단호 보쌈을 노리던 그 순간, 뭔 생각을 그리 해? 너 부르다가 목이 다 쉬었어. 이거 봐. 그런데 시열이 반가운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거라니 우리 복실이한테. 복실이요? 귀엽지. 백구도 아니고 뽀삐도 아닌 복실이. 집에 개집은 있는데 개가 없길래 한 마리 데려온 거야. 누구 맘대로요? 복실아. 복실이다. 이름 때문에 봐주는 줄 알아? 이름? 복실이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도. 이거 아주 운명이다. 복실이 키울 운명. 응? 시열은 사실 전부 알고 있었을까요? 누님 같이 가야. 한편 단호 보쌈 원정대는 거기! 내 충고하는데 건너지 마시오. 이 길이 황천길이거든. 별 미친놈을 잡아겠네. 강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 시냇물을 건너려고 하자 저 미친놈이! 야! 건너! 야 앞장서 빨리! 달밤의 도미노 뚝배기 쇼와 함께 이제 단호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만들기로 합니다. 이보시오! 살려주시오 제발! 무엇을 원하시오? 뭐든 주겠어. 내 오늘은 보쌈 말고 총각김치단 가야겠어. 혼인은 없던 걸로 하겠소. 내 다시는 낭자를 찾지 않을 테니 부디 그분께 말씀을 잘해주시오. 내 그분이 너무나도 두렵소. 그분? 유아오라버니 성품에 주먹을 쓰실 리는 없고 시어로라버니? 둘이 얻어 터졌을 테고. 그렇다면 남은 단 한 사람. 엄마. 땅바닥이랑 왼수라도 졌나봐. 단호의 추리는 그분을 강산으로 지목하게 되고 어디 다녀오셔요? 설마 어제 안 들어오신 겁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되나? 저 단호는 직접 물어보기로 하는데 오라버니. 오라버니이셔요? 뭐가? 옹생원이요. 옹생원? 이 누군데? 오라버니가 그러신 거 아닙니까? 내 남의 혼사에 관여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서. 저자에서 다 보셨군요. 혼사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근데 오라버니가 왜... 괜한 착각은 마. 단호 널 위해 한 일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게 강산의 대답은 전부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건 정말 단호를 위한 일이 아닌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강산을 포함한 이화원의 새 선비가 단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면서 드셔요. 잘 먹을게. 그리고 이거. 사양치 말고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 큰 돈도 아니고.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이화원에 오래 머무실 수 있게. 근데 내가 준 건지 어찌 알았느냐? 에이, 오라버니밖에 더 있습니까? 딱 보면 척이지. 말하지 않아도 할 것 같은 초코파이 같은 남자 유아의 정. 유아가 처음 이화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는 단호에게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오라버니! 뇌진탕으로 드라마에 나오지 못할 장난에도 웃으며 좋아해 주었던 유아의 청. 오라버니는 참 다정한 분이십니다. 꽃비가 내리면 집 앞도 쓸어주시고. 근데 어디 가셔요? 그렇게 유아가 향한 곳은 오셨나? 앉으시게. 지금의 폭군의 조선이 아닌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목인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임금이라면 혹시 주상께서 10여 년 만에 후사를 보셨다지? 폐역한 군주께서 원을 푸셨구만. 후사까지 생긴 마당에 옥진을 찾아 없애려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려. 하긴 주상께는 옥진이 이 티끌 같은 존재이지. 설마 그게 그럼? 나도 어제 주막에 갔는데 거기서도 용모자를 찾고 있었소. 옥진이요. 옥진을 찾아 없애려는 거야. 그렇게 태아는 부영각 안팎으로 계속해서 옥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원에 머무신다 들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선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함께 살면 맞춰야 할 것들도 많을 텐데. 많지. 근데 자네도 좀 많아 보여. 예? 이화원에 대한 관심. 너무 조급해 마시지요. 10여 년을 숨어 산 위인이 쉬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잡아야지. 옥진이 잡히면 만고의 역적이니
전하의 발 아래 꿇어앉혀지겠지요. 옥진은 전하를 뵙지 못할 것이네. 그 전에 내가 죽일 테니.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태화의 복수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한편 이화원에선 단호의 특급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뭔 옷을 입는데 한참이 걸리셔요? 뭐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켜 나가게. 바로 오직 강산만을 위한 합격 엿 서비스. 전원 급제. 아시죠? 저희 명문객주 이화원의 위신이 오라버니 어깨에 달렸습니다. 고려해볼게. 웬만하면 붙어. 여 두 번 고다가 손가락 늘어지겠더라. 직접 만들었어? 그럼요. 이 정도야 가뿐합니다. 엿 먹고 꼭 붙어. 분명 무과시험에 쉽게 합격하고도 남을 강산의 실력이지만 단호가 직접 만든 엿의 버프를 받게 된다면 합격은 물론이고 단호가 말하는 급제를 따놓은 강산. 그렇게 과거를 마치고 이하원에 다다른 길. 어딜 가는 거지 이 밤에? 늦은 밤 어디론가 향하는 단호를 발견하게 되고, 대체 여기가 어디게? 강산은 단호의 뒤를 쫓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은자 백냥을 벌써 구한 것은 아닐 테고 집을 넘겨주러 온 것이냐? 이화원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 대신 저를 내어드리지요. 은자 백냥이면 내놓으라 하는 기생들을 내 별채에 앉히고도 넉넉할진데 저는 웃음을 파는 기녀가 아닙니다. 비교할 것이 못 되지요. 니까짓게 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제가 찾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내 찾는 이가 뇌인 줄 알고. 그분을 그리 부른다지요. 옥진. 사라진 폐쇄손 이설. 단호는 이화원을 지키기 위해 이설을 찾기 위한 위험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연 옥진은 누구일까요? 매주 월화밤 10시 SBS 꽃선비 열애사. 그리고 기괴한 소문으로 가득한 이하원의 진실. 넓다 들었는데 생각보다 방이 작네. 작긴. 그리고 지금 누구 마음대로 구경을 하겠다는 거요? 나가서 살 집은 구하셨나 모르겠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던 별채의 발을 들이게 되는데, 일전에 홍심이도 우물가서 성각시를 본 뒤로 사내들이 줄을 선다더라. 나도 들었어. 괜찮아, 나만 따라. 선비님, 이것 봐. 효과가 바로 나오잖아. 당장 나오게. 네? 돌아보지 마. 선비님. 날 보게. 이리 가까이. 아이, 선비님도 참. 지들이 그리도 보고 싶으셨습니까? 뭐야? 뭘 이렇게 겁을 줘? 아니 뭔데? 아이고 나!